부산 사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인데요. 이번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명절 민심부터 최근 현안까지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수석 대변인을 맡으셨는데 이게 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국난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거대 여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 밝은 소식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인호 의원께서는 이낙연 대표와 또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낙연 대표의 뜻이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이번에는 좀 달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귀성을 그렇습니다. 많이 자제하고, 예. 대면 접촉을 많이 줄였었는데, 그래도 또 이 민심을 읽는데 또 애쓰셨을 것 같고요. 이번 추석 민심, 좀 키워드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들 조심하시는데요. 우선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민생 문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예. 다행히도 이번 4차 추경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특히 자영업자들한테는 많이 지원이 돼서 상당히 단비 같은 효과를 봤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예. 또 못 받으신 분들도 10월 달부터 신청을 다시 받거든요. 예. 그래서 곧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물가를 좀 제대로 빨리 잡아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요. 또 아무래도 정치권이 좀 민생을 좀 더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느껴졌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네. 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국회도 노력하더라도 우선 이 문제만으로만 정기국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코로나 방역 또는 민생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잘 짚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민생국회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군 정보 당국이 이 북한군 상부에서 이 소총으로 이 피격해라 이렇게 지시한 걸 파악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 그 부분은 북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 첩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밀에 가까운 그런 정보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월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야당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주장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해서 공동조사를 함께 추진하자. 그래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또 유가족의 요구라든지 또 여러 국민들의 요구처럼 시신이 수습이 된다든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을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우리 측이 북한과 이제 공동조사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북한 쪽에 이제 답변은 없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우선 저희들이 국회나 정부가 북한의 공동조사를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정부가 북한의 사과나 재발 방지 뭐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진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예.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추석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광재 의원은 유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예. 북한의 협조 없이는 유엔의 조사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남북 간의 국정조사, 공동조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뭐 유엔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야 공방이 조금 이제 격화됐던 게 추석 연휴 말미에 역시 개천절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한글날 집회도 있고요. 여야 공방이 점점 좀 격화가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개천절 집회에 대한 예.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강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 특히 그 장사조차도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생존의 위기에 그 몰린 것인데요. 이 집회 결사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지만 어떤 불법적인 집회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든지 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도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거나 또는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의 비호한다는 두둔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그런 그 두둔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상당한 그 지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참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다들 사실은 이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역 당국에 절대적으로 이제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 남편분이 이제 배우자입니다. 이제 미국 여행을 떠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뭐 이낙연 대표도 부적절했다고 얘기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 방역의 자유로운 국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또 장관의 배우자이면서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니까 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여행 자제를 어긴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허탈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희 당의 대표께서도 원내대표께서도 예. 강한 유감과 지적을 하셨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공직자나 공인들의 그런 부적절한 처신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직자와의 그 윤리와 자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고요. 일각에서는
이 미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공인의식을 예. 가지게 되고 책임감과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하는 예. 그런 점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예.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이 민주당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요. 김홍걸 의원을 이제 제명하고 또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이제 조사 도중에 이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가요? 좀 추석 그 여론에 좀 반영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책임감도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당의 각종 여러 가지 뭐 비위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요. 예.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는 전당대회 때 당 윤리감찰단 공약을 했고 또 취임하자마자 구성을 해서 당시에 두 의원에 대한 조사와 예.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당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태도 또 기민한 대응 뭐 이런 것에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네네. 코로나19여서 또 현장 국감이 이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은 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 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잡았습니다. 예. 특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의 실태 또 이분들의 민생 회복 방안 뭐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이번 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예. 또 모든 의원들이 이 방향에 맞는 꼼꼼한 준비들을 잘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민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국정 개혁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이 사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 시켜내고 또 정부의 협력과 또 대처를 촉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야당은 이제 국정감사에 좀 공세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여당은 어느 정도 좀 이 정부도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전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야당이 따질 것은 따져야 되죠. 예.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문제까지도 이번 국감에서 또 쟁점화하고 결과적으로 민생 자체를 후순위 또는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면 네.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예.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야당도 국민들이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의 시기에 어떤 면에 야당이 주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예. 다시 한 번 더 좀 천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수석 대변인도 맡고 계시고요. 또 이낙연 대표와 또 아주 이 친분이 깊으시기 때문에 요즘 여쭤볼게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느새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네. 취임 전과 취임 후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대표가 되시기 전과 후는 예. 많이 달라지죠. 예. 특히 그 이낙연 대표의 삶의 원칙이랄까 이런 부분은 직분에 충실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총리 때는 총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자. 또 국난 극복위원장으로서는 또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자 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당 대표로서 특히 거대 여당의 당 대표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자라는 원칙 하에서 예. 당을 잘 이끌고 계시고요. 특히 당 대표에 취임하시면서 겸손하자 하는 원칙, 또 기민하게 대응하자, 유능한 면모를 보이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또 코로나 국난 극복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서요.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4329님이 이 나훈아 씨의 공연을 참 감동 깊게 봤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이번 추석 연휴에 아무래도 가장 히어로는 이 나훈아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역구에서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부산분이라서 부산의 시청률이 아주 제일 높았죠. 아, 부산이 제일 높았나요? 네, 이번에 제일 높았다고 예.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대변인으로서 이 테스 형은, 이 시대의 테스 형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예. 아주 멜로디나 가사가 뭐 공감이 되는 바가 있었고, 예. 어쨌든 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특히 우리가 공인이니까 예. 공인의식을 좀 새삼스럽게 가지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 나훈아 씨 노래가 공연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가서요. 네네. 예, 다들 많이 보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